오늘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9,947명이니까 조만간 2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옆에 있는 테이블 가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은 저희 바닥이 아니어서 오래 문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기 공항장 따라서 어떤 시기보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결심은 언제나와 똑같이 국민 여러분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이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요. 정부는 이번 일주일을 일상을 잠시 포기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표현보다는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9,947명이니까 조만간 2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춘 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말이 거의 전쟁 상황을,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말들이어서 실제로 정은경 본부장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번 주가 무조건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을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마 이런 구호들을 우리가 당시에 많이 이야기했던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됐죠.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제 이 구호가 정경 본부장이 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2.5 국면에 맞아서 정말 새로운 지금 생활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편하게 가던 카페도 문을 어떤 면에서 그냥 가족만 올 수가 있고 식당들도 다 일찍 문을 닫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어제 앉아있을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299명이었는데 오늘은 이보다 좀 줄어든 51명이나 줄어든 248명이 일단 확진이 됐습니다. 물론 아마 이제 일요일이란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검사 수가 적고 이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게 확진자 수가 한 일주일 전 조치에 대한 이제 나타나는 결과로 본다면 나름대로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를 했던 것들이 조금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시작되는 2.5단계를 잘 극복한다면 다음 주 되면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 잠깐 사진이 지나갔었는데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 어제 모습인데 이건 마치 거의 신축, 새로 지었을 때를 지금 방불케 할 정도로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술집도 불이 꺼지고 SNS 통해서 집에 있자라는 실천들도 동참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또 하나 좀 정부의 대책 하나가 있는 게 오늘 밤 9시부터 버스가 한 20% 감축 운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시내 버스 운행도 밤 9시 이후부터는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이 감축 운행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의도하는 바는 사실상
밤 9시가 넘어가서는 웬만하면 집 밖에 있지 말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 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호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동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 들어가 봐도 자발적 집콕, 슬기로운 집콕 생활,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들을 해시태그로 달면서 이 일주일간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갈 것은 피치 못하게 어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 생활 때문에 집 밖에 나가 있다가 9시 이후에 귀가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됐을 때 버스 한 대에 평소보다 더 많은 승객이 타게 되면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버스 내부에서의 어떤 감염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방역당국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시당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밤 9시부터 그러니까 3시간 뒤부터는 서울 시내버스에 5대 중에 1대가 이제 감축 운행되니까요. 이 소식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주말에 현장은 혼란과 억울함이 좀 뒤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야간에 포장 같은 거 많이 안 나오고 보니까 숨이 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좀 시간이에요. 새벽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3분의 1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지. 버스가 거의 1시 정도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12시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굳이 9시였을까? 저 같은 일반 시민들도 지금 이 한 주가 꽤 불편할 텐데 당연한 걸 포기해야 되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김 변호사님. 정부의 여러 대책 중에 조금 현장에 있는 분위기랑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텅텅 비었는데 동네 카페는 또 이 대책에서 벗어난다니까 북적이고 실제로 빵집으로 또 이동해서 좀 이게 여러 가지 좀 역효과들이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퇴근하셔가지고 집 앞에 가셔서 커피 마실 수 있는데 세보면요. 빵집이나 자영업자 가는 카페 수가 이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실질적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거 몰랐겠습니까? 이 정책을 내면서 야 이거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제한하고 동네 카페는 제한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그럼 하나만 한 거지 무슨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동네 카페로 다 몰릴 거 아니야라는 그런 비판이 생길 거라는 건 아마 예상 못했을 리가 없어요.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부의 어떤 대책을 그래도 좀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3단계로 확 전부 다 프랜차이즈 커피 못 마시게 하자니 이건 3단계 락다운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역 경제 완전히 다 죽을 거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2.5단계라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안을 내면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못하게 함으로써 조금 국민들한테 방역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동네 카페까지 다 못하게 하면 자영업자를 완전히 다 죽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시까지 9시 이후에 식당 못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자영업자 그 사장님 말씀도 맞죠. 플러스 11시까지 다 다니는데 12시까지 못하게 하는 걸 9시까지 못하게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이러스가 저 8시까지는 숨어있다가 9시부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9시라는 숫자를 꺼낸 데는 방역도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방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식당 다 못해 6시 해지면 다 문 닫아 이러면 완전히 경제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해서 저는 정충적인 의미로 정부에서 고심 끝에 그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저는 정부의 정책을 좀 믿고 따라주는 게 지금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옆에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김관욱 교수님 외식업을 하는 방송인 홍서천 씨가 마지막 가게도 문을 닫는다. 이 코로나 앞에서는 나 역시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보니까 아예 그냥 3단계를 해서
확실히 하고 코로나를 잡고 빨리 장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은 굵고 짧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빨리 정상화된다는 것인데 이번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 큰 거 말고도 작은데도 의자 다 치우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게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 시민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약속 같은 것도 시민들도 다 깨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9시 이후에는 당연히 거리가 한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일주일을 모두가 다 노력을 해서 다음 일주일에는 우리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 그렇죠. 뭐 평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 분위기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홍성초 씨 얘기 이어서 박보검 씨 얘기도 있는데 조용히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입대를 했는데 뭐 가짜뉴스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박보검 씨가 오늘 진해에서 해군 문화홍보단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진해 한 아파트에 어떤 공지가 붙었냐면 박보검 씨 입대 장면을 보기 위해서 서울 등지에서 많은 팬들이 내려와서 투숙을 하고 있으니 아파트 입주민들 당분간 밖에 나갈 때 상당히 조심해달라, 마스크 꼭 착용해달라, 이런 공지문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박보검 씨 팬클럽 측에서는 비공개 입대라는 박보검 씨 연예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해로 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워낙 이 고연령의 노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공지를 한 것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당 공지는 내렸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비상 상황이다 보니 연예인의 입대 그리고 그에 따른 팬클럽들의 이동마저도 이제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면 이 팬클럽 때문에 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주의할 정도로 전국이 비상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밤 사이 신규 확진자는 248명입니다. 어제보단 조금 줄었지만 주말에는 검사 자체를 적게 하기 때문에 감소세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확산세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다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 공휴일 그 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학예 휴가의 연장된 방역 조치를 같이 시행하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정의경 본부장, 방역당국의 수장과 별도의 협의 없이 여러 가지 사전 조율 없이 임시 공휴일을 밀어붙였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그때 우리 탑10에서도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8월 15일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을 8월 17일로 정하겠다고 이제 21일 날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어떤 비판을 했냐면 사실은 7월 말 8월 같은 경우는 휴가철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각자 그때는 휴가 피크절이기 때문에 다들 쉬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를 겨냥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휴일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소문까지 나돌았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아무래도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의 좀 휴식의 시간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이번 확산세가 보면 7월 말 8월 초 휴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8월 15일 집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확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고, 또 17일 날 휴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는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는 의견을 안 듣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경 본부장 이야기 나온 이유도 정의경 본부장은 항상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확산세가 있고 또 이 휴가철에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정의경 본부장이 의견을 피력했더라면
이게 휴일을 안 정했을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경 본부장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럼 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관련 목소리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8월 17일 하루 휴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을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코로나19 2차 확산의 책임은 아니란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 그리고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소비 쿠폰을 뿌려댄 정부에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으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오후에 별도 의견 없이 동의했다. 이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된 날을 보면 7월 2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확진자들이 외부 유입에 의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었지 지역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당국에서는 뭐 예컨대 공휴일도 고민해보고 경기 회복 같은 경우도 이제 꾀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뭐 의견을 구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 본부장이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판단했으면 분명히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그때의 결정을 보다 보니 아쉬움이 발생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정 본부장도 달리 의견을 제출할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합의하에 이렇게 공휴일을 지정이 된 것인데 그거 자체가 뭔가 이제 긴장감을 늦추는 효과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기 시작한 건 이미 14, 13일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7일 경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15일 8.15 집회 뭐 이때부터이기 때문에 17일이 결정적으로 확산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낸 날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짚어볼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최대 2,000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던 정은경 본부장인데 오늘은 억제 목표보다 신규 확진자 2만 명 선이 좀 빨리 온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장혜철 변호사님. 실제로 좀 내일쯤이면 추세대로라면 신규 확진자가 총 모두 확진자가 2만 명이 돌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산에 연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집단 감염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학조사를 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집단 감염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우려를 사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례적으로 동호수까지 밝혔죠.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 102동 209호를 다녀간 사람들이 다수 확진이 된 겁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확진자 5명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이 면면이 참 다채롭습니다. 사상구에 사는 60대, 나머지 4명 같은 경우도 연산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50대에서 70대였던 거예요. 뭔가 공통점을 찾기 힘든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 102동 206호에 방문을 했다가 209호에 방문을 했다가 확진이 되면서 관련된 누전 확진자가 현재까지 8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역학조사에서 이들은 뭐 주식 공부방이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알려지지 않은 어떤 종교 모임이거나 또는 불법 다단계 모임 등이 이런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역학당국이 조사를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깜깜이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이라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 첫 번째였고요. 그런데 다음 주제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만나봅니다.